안녕하세요. 시장의 트렌드와 100점을 읽어주는 남자 박찬홍입니다. 자, 오늘 내일장 머사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 뭘까요? 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자, 저번 주에 여러분들 그 시장의 체크포인트에 앞서서 저번 주 내일장 머사지 종목 코리아 서키트 말씀드렸고 가온칩스 말씀드렸는데요. 코리아 서키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장비주들을 먼저 움직이고 또 반도체 소재주들을 움직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쪽이 PCB 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리아 서키트 한번 보시면, 자, 코리아 서키트 한번 보시죠. 코리아 서키트. 자, 일단은 저번 주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장 머사지. 그러면 이제 아침에 시가 부분에서 일단 시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고가가 9.65%인데 잠깐 아침 5분봉을 놓고 봤을 때 아침에 잠깐 흔들렸거든요. 갭 뜬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갭이 뜨게 되면 5% 이상 갭이 뜨면은 한 2~3%까지 살짝 밀리는 거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기준으로 보셨다면은 한 5% 이상은 좀 넉넉히 충분히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는 대표적인 반도체 PCB 종목이죠. 연결자 회사가 좀 많다는 부분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은 이제 가온칩스 같은 AI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가온칩스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팹리스 업체하고 일단은 이 파운드리 업체하고 중간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온칩스 같은 디자인 업체들이. 네, 그래서 팹리스 업체에서 설계 도면을 받아서 일단 양산에 적합하게, 파운드리 양산에 적합하게 디자인 해주거나 패키징 테스트를 대신 설계해주는 업체거든요, 가온칩스가.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뭐 AI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도 있고, 로봇도 있고, 이런 그 AI 반도체가 많이 적용되는 그런 그 제품들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디자인 업체들, 즉 가온칩스 같은 디자인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날 얘기해 드렸어요. 네, 그러면 오늘 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가가 12%, 그리고 고가는 16%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제가 내일장 머사지 종목 말씀을 드리면은 관심 있게 보세요. 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의외로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변동성 확대 속에서 주인공은 역시 반도체 관련주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이번 주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죠. 이 FOMC 회의 끝나고 기준금리를 또 결정을 할 건데, 기준금리 아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다음 주에 일단은 다다음 주구나. 네, 뭐 다음 주가 됐건 다다음 주가 됐건 지금 다음 주네요. 정확하게는 현지 시간으로 25일에서 26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때 FOMC 끝나고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7일 날 발표를 할 겁니다. 금리 인상 여부를.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런지 관망 심리가 좀 대두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 하락 영향을 좀 주었다고 보고 있고요. 장중에 이제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컨센서스에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조금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견조하게 끝났습니다. 자,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락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안화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은 그래도 원화 약세는 좀 제한적이었고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채권 테마, 그리고 뭐랄까 폭우 관련해서 뚝 제방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IT 중소형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일단은 저는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세를 주목을 하고 있고, 자, 챗 GPT가 글로벌 시장에 올 상반기부터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은 올해 상반기는 금융장세였죠. 실적에 상관없이 유동성으로 상승을 한 그런 시장이었고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실적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실적장세의 중심에 있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고요. 반도체는 여러분들 장비주들부터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소재단 업체들이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PCB, 이런 구조로 움직인다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 그리고 섹터 보시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마 피해 부과, 뚝 제방 4대강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죠. 오늘 이 뚝 제방 4대강 정비 테마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은 자연과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이화공영, 현대건설, 뉴보텍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그 섹터에도 포함이 됩니다. 네, 이 장마 피해 관련주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 환경은 하천 제방의 뚝, 이런 부분에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모듈 하우스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이 모듈 하우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피난민들이 갑자기 많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집 짓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 임시 수용소나 거처로 이런 모듈하우스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환경이 일단 조금 이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어요. 대표적인 감속기 기업인 SBB테크 10%, SPG가 7%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 외에 이제 로보팔 관련해서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만료를 앞두고 답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 위기가 대두되면서 농업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경농, 그다음에 인바이오, 누보, 조비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2분기 실적 별로 안 좋죠. 네, 하지만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요. 그렇다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보통 2분기 정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먼저 주가는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는 실적이 안 좋아요. 안 좋지만 3분기 개선, 4분기 실적이 개선폭이 높아질 거예요.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4분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실적은 2분기 실적은 완전히 바닥을 쳤지만은 그래도 3분기, 4분기 기대감에 의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순환매하고 있고요.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장착 장비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13% 올랐어요. 네,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속에서도 역시 주인공은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이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AI 챗 GPT, 예를 들어서 챗 GPT 이런 것들을 AI의 딥 러닝 기술을 이렇게 확대하려면은 결국에는 AI 관련해서 서버나 데이터 센터가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품에 안으면서 굉장히 AI 쪽에 앞서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제 메타나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생존 경쟁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항상 뭐 이 플랫폼 기업은 먼저 선두업체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 인터넷 시대에서 구글이 이 플랫폼이나 이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하면서 구글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그랬죠.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AI 시대, 챗 GPT 시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그 지능형 AI 이거를 누가 선점하냐에 따라서 1등 기업이 되냐, 2등 기업이 되냐, 3등 기업이 되냐 나눠질 거예요. 일단 현재는 유리한 고지에 이렇게 깃발을 꽂은 거는 이 챗 GPT, 오픈 AI를 하고 협력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머사지. 내일장 머사지 종목에서 HPS인데, HPS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어닐링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어닐링 장비가 뭐냐면 수율 향상에 꼭 필요하고요. 지금은 수율 향상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TSMC가 삼성을 이겼던 부분은 이 수율 때문에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수율과 패키징 쪽에 삼성을 압도했어요. 그래서 이 뭐랄까 모바일 AP 시장에서는 그냥 뭐 애플 거를 싹쓸이 했어요. 처음에 애플이 AP 쪽을 하면서 삼성에다 발주를 많이 했죠. 근데 처음엔 반반 주다가 지금은 TSMC를 전량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앞으로 이제 수율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AI 반도체 시대에서는 그 뭐랄까 파운드리 쪽 시스템 반도체를 누가 갖고 오냐가 중요한데, 이제 그 4나노 수율이 이제 어느 정도 좋아졌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3나노에서 전쟁, 이제 TSMC하고 삼성이 경쟁을 격화할 건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어닐링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HPS 같은 경우는 세계 유일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제조하는데, 기존에 이제 메모리 공정에도 사용했지만은 지금은 비메모리 공정에 사용했지만은 지금은 메모리 공정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ASML처럼 네, 지금 이 APSP도 HPSP도 TSMC에 마진율 50%를 남기고 장비를 팔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쪽에서 HPSP가 그냥 뭐랄까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은 기술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TSMC에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PS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여기에서 장중에 오늘 그 유튜브에서도, 와우넷 유튜브에서도 장중에 요 라인을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 날에 직전 고점의 박스권으로 갭으로 떠서 올랐었죠, HPSP가. 근데 이제 요 라인 부분이 내일 또 지지가 된다면은 관심을 좀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OCI입니다. OCI는 OCI 홀딩스하고 OCI하고 나눠져 있죠. 네, 근데 이제 OCI 홀딩스는 태양광 쪽 사업을 집중하고 있고, OCI 같은 경우는 반도체 2차전지 소재 쪽에 집중을 하기로 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국내 고순도 인산을 OCI가 독점 1등을 하고 있고요. 인산이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 이제 불순물 제거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웨이퍼 식각 공정에 꼭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군산 공장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해서 일단 캐파 증설에 따른 실적 증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OCI를 한번 보시죠. 자, OCI 보면은 직전 고점 여기가 요 라인이 저항이었죠. 네, 정확하게 좌저우지, 좌측의 저항 부분은 우측의 지지 라인이죠. 딱 정확히 지지했어요. 근데 이제 요런 종목은 손절을 어디로 잡으셔야 돼요? 네, 여기 저가 아니면은 좀 작게 잡으시면은 요 몸통의 중간값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 라인이 지지가 된다면은 반등 여부를 좀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자, 제우스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제우스. 제우스는 반도체 세정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세정 쪽에서도 지금 HBM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네. TSV 공정이죠. TSV 공정은 이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층으로 적층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에 미세하게 구멍을 뚫는 게 이제 TSV인데 이 TSV 그러니까 미세하게 공정을 뚫는 부분에 있어서 불순물이나 이런 그 먼지 같은 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먼지를 제거하고 웨이퍼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세정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이렇게 쌓아 올린 이런 그 반도체 칩에 불순물이나 이런 그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장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HBM을 제조하기 위한 템포럴리 본더, 디본더 이런 걸 개발을 할 때 개발사로 참여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와 함께 국내 로봇 유통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감속기를 제외한 관절 구동 모터나 모터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면서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우스를 볼까요? 제우스는 제가 여러 상황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 줄을 미리 걸어 놨었어요. 저번 주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월요일날 아니 저희 금요일날 2%, 그 다음에 오늘 또 1.65%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음봉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그래도 한 4, 5% 정도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자, 그 다음입니다.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은 모듈하우스를 실제 만들어요,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재건주로도 포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4대강 관련주였는데 이 4대강 복원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생태블록이나 특수블록,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경 사업도 그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과 환경은 자연스럽게 이 하천 제방, 하천 정비 관련주로도 포함이 되는데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많이 무너졌고 하천의 외벽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환경이 할 일이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일단 자연과 환경은 이 모듈하우스 관련해서 재건 테마도 되고 폭우 및 홍수 제방정비 관련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과 환경을 한번 볼까요? 자연과 환경은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공략을 하게 되면은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갭 뜨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일단은 개발하게 되면은 요 라인 부분, 특히 요 정도 뭐 중간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가격적으로는 요 정도 1540원 이탈하지 않으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시장의 특징은요, 반도체 증착 장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을 좀 주력을 하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 증착 장비 쪽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향후에 계속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차적으로 일단 작년 매출보다 올해 매출은 좀 많이 줄 거예요. 네, 왜 그냥 반도체 업황이 그동안 안 좋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서 이 증착 장비 쪽도 이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HBM 관련해서 이 관련 반도체 장비주들이 먼저 올라갔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HPSP. 이게 지금 현재는 대장이에요. 장비주에서. 장비주에서 이제 대장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HPSP 이런 것들이 먼저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로 이제 증착 장비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디에서 봐야 되냐? 일단은 중간값을, 기본적으로 여기 직전 저항 부분이 중간값이었네요. 일단은, 내일은 요 라인 정도 해서 관심있게 보세요. 네, 요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미래반도체입니다. 미래반도체는 저번에도 제가 많이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유통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반도체, 즉 파운드리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고객사하고 파운드리 업체의 중간 역할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삼성이 그거를 뭐 주문을 받고 일정을 조율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일이 많아요. 이런 미래반도체 같은 회사를 중간에 놓고 유통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의 AS 응대까지 다 미래반도체가 맡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 대리점부터 시작해가지고 AS까지, 반도체 AS까지 다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시스템 반도체가 종류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래반도체도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수혜를 계속 본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주인공 매매 기법에서 여기에 거래량 동안 장대 양봉이 중간 지점 정확하게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섰어요. 네, 살아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에 매매 방법을 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겠지만은 구름대, 파란 구름대 앞부분에 빨간 구름대가 있고 이 파란 구름대를 올라선다면, 네, 그 파란 구름대를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추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장 관심주로 한번 이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자, 시장이 쉬운 듯 하면서도 까다롭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할까? 네, 오늘의 한 줄평.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도 반도체는 살아있다. 네, 이게 한 줄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내일은 화요일은 저녁에 7시 20분에 네, 7시 20분에 내일장 뭐사지 라이브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